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보고 계십니다. 안전토크 순서, 오늘은 주거안전, 이 가운데서도 쪽방촌 안전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쪽방촌 여전히 꽤 많은데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면 좀 크게 확산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몇 년 전에 그 구룡마을 쪽방촌에서 불났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네. 최근에는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서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지난주 20일 오후 5시 20분경에 네. 이 지역이 이제 서울역 인근의 후암동, 이 지역이 상당히 좀 노후화된 밀집된 이런 이제 쪽방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5층짜리 쪽방촌 건물에서 3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명이 사망을 했고 또 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요. 해당 지역이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밀집하고 노후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도 좁고 사실 소방 활동도 상당히 어려워서 또 피해가 이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진화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하고, 출동한 소방차 대수도 꽤 컸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그만큼 이 쪽방촌의 화재 진압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화재 당시에도요, 소방차가 29대, 그리고 소방대원들은 약 100여 명이 투입이 됐는데요. 아마도 관할 소방서나 또 서울에서는 이 지역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인지했었기 때문에 네. 이 소방력들을 집중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쪽방촌은 대부분 노후화돼 있고 또 집들이 다 간격이 좁게 다닥다닥 네. 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 그리고 주변 지역으로 화재가 또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적극적인 진압을 위해서 많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쉽게 생각을 해봐도 사실 화재의 무방비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재 원인이 나왔습니까? 예, 지금 현장에서는 가스 버너, 그러니까 불이 난 세대 안에 가스 버너가 확인이 돼서 네. 아마도 이 가스 버너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쪽방촌 안에 계시던 분들, 그 시기에 굉장히 좀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또 여기 노인분들께서는 갑자기 추워졌을 때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네. 이런 가스 버너를 난방용으로 이렇게 켜놓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스 버너를 통해서 난방용으로 쓰다가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여기 계신 대부분 노인분들께서는 식사를 주로 해 드시진 않고 대부분 식권들을 발급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취식을 하시는 분, 직접 조리를 해서 취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때 그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고 하니까 혹시라도 가스버너를 이용해서 세대 내에서 이제 불을 피워서 조리를 하시다가 또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쪽방촌을 보니까 2평, 6.6제곱미터 정도 되는 건데, 이런 쪽방이 33개가 모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으면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방들이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있다 보면 한 실에서 화재가 났을 때 다른 실로 연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그만큼 크고요. 네. 또 세대 안에서 불이 났을 때 대부분 작은 집에 살림들이 이제 많다 보면 대부분 가연물들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렇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그 세대 안에서도 불이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방을 복도라든지 또 계단을 통해서 대부분 이용하게 되는데, 화재가 복도나 계단으로 이미 이제 확산이 된 상황이라면 방 안에서 이미 대피를 못하신 분들은 꼼짝없이 그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취약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네. 우리가 주방에서 뭐 조리 활동을 하다 보면 뭐 행주에 불이 붙는다던가, 뭐 키친타올 같은 데 불이 붙는다던가, 이런 경험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주방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쪽방촌이면 이제 집이 좁으면 그 안에 이제 가연성 물질들도 많이 쌓여 있을 확률이 높았을 것 같아요. 대책이 없을까요? 실제로 참 뭐 대책이 뾰족한 대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주거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이런 네. 위험 요인들을 아예 배제시켜 드리는 게 가장 좋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취약한 오래되고 노후화된 이런 쪽방들 같은 경우는 시설적으로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위험성이 굉장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이 사시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대피를 하시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다만 근데 이렇게 노후화
노후화된 데다가 뭔가 비용을 들여서 시설적인 개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이런 시설 개수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이분들이 주거를 또 다른 데다 일시적으로 또 옮겨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설적 개수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 쪽에 관리를 하는 쪽에 조금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노인분들이시다 보니까 네. 스스로 예방 활동을 한다거나 혹은 또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뭐 이를테면 식사 지원이라든지 혹은 또 여기에 뭐 돌봄이라든지 또 독거노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수시로 드나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시게끔 그때그때 안내도 해드리고 정보도 알려드리고 안에 상황들의 위험 요인들도 있는지도 좀 확인하는 관리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더 강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쪽방촌이 뭐 단지 방에 다닥다닥 붙어서 위험한 것만이 아니라 화재 원인을 봐도 굉장히 안타까운 이유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화재 경보기,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작동 여부 이전에요. 이미 네. 이제 대부분은 소규모 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스프링클러라는 이런 설치 대상 자체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일부 경보 설비 같은 경우는 설치 대상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끔 유지 관리가 잘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지난주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그 지역을 한번 같이 둘러봤었거든요. 아, 예. 그랬더니 유사한 이런 이제 쪽방 건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노후화돼 있어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사실은 참 그런 부분들의 작동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노후화된 곳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설비들이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각 세대별로 단독형 감지기, 그 방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방에서 알람을 울려줘서 빨리 인지하실 수 있게 하는 것들, 혹은 또 소화기의 비치 같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시설과 준해서 이런 쪽방촌도 최소한의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을 비치해 놓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쪽방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건물주는 따로 있고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세입자로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신축 건물보다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고를 키우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살지 않고 대부분 이제 임대를 해서 거기에 쪽방에 이제 주거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께서는 이렇게 건물 자체에 대한 이용이나 편의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안전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시설적인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노력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된 지역들이기 때문에 계속 재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지다 보니 내 돈을 들여서 이 건물을 새롭게 좀 더 잘 관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오히려 더 소홀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건축주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본인 집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꼭 필요한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은 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시설 개수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결국 안타깝게도 한 명이 돌아가셨고 한 분이 이제 중상을 입으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대형 재난화 된다고 한다면 뭐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가능할 텐데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지자체나 혹은 또 그러니까 서울시라든지 중구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지 또 재구호법 등에 의해 가지고요. 이분들이 이제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지원한다거나 또 이불이라든지 구호 물품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거나 또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이제 지원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전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시는 것들은 본인들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인근 지역으로의 어떤 대체적인 어떤 이 주거시설로 네. 이렇게 이전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지역이 워낙에 노후화되고 낙후돼 있다 보니까 다른 이런 주거시설들도 상당히 좀 충분하지도 않고 열악한 이런 상황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완전한 이 재발 대책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쪽방촌 마을들이 새로운 이제 완전한 주택으로 거듭나는 것일 텐데 이런 쪽방촌 얼마나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나요? 지금 뭐 법적으로는 사실 쪽방이라고 하는 용도라든지 또 네. 이런 것들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공식적으로 전국에 얼만큼 쪽방이 있는지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쪽방촌, 주요 쪽방촌에 한 10개 정도 지역에 이제 쪽방촌 상담소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10개 지역을 통해서 확인된 이 쪽방촌이라고 하면 지금 건물은 약 1,150여 개 동.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된 게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보시면요. 그 10개 지역에서 조사한 바로는요. 지금 현재 쪽방 건물은 약 1,150여 개 동 정도가 되고요. 네, 잠시만 그 건물 수가 지금 보면 1,148개로 적혀 있고 쪽방이 8,900여 개로 네, 적혀 맞습니다. 있으면 1,148개의 건물에 쪽방이 8,900여 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예,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건물 하나당 방이 최소한 8개에서 9개 정도씩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네. 있겠죠. 서울에도 280개가 넘고 대전에도 유독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쪽방촌이 집계된 것만 저 정도고요. 저거보다는 집계가 안 된 소규모의 또 전국적으로 전체로 본다 그러면 저 수치보다는 훨씬 예. 많은 분들이 쪽방촌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쪽방촌 화재 이제 두 번 다시 없어야 될 일인데 어떤 점들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쪽방촌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풍요롭고 발전한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어두운 면이거든요. 네. 주거 정책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려운 이제 주거 비용의 상승이라든지 또 그리고 부족한 주거 시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이제 열악한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이고요. 또 한편은 사회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보호받고 또 이를테면 이렇게 돼야 되는 노령자라든지 독거노인분들이 이렇게 이제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없이 이렇게 혼자 사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전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들이 어렵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또 그렇다면 안전 측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살펴 드려야 되는 의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또 다른 더 취약한 시설로 또 옮겨가실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사회 전반의 어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좀 더 다각도의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지학부 교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고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